2차, 3차를 넘어 5차 감염까지 이런 식의 확산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 관련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오늘 정오 기준으로 모두 215명입니다. N차 감염, 그러니까 2차, 3차 계속되는 그 감염이 100명이 넘고요. 인천 102번 확진자, 학원 강사죠. 거짓말을 했던 이 확진자 관련해서만도 확진자가 39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이런 데가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곳에는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 함께 어려운 시기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5월 22일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총 누적 확진자는 2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02명, 경기도가 52명, 인천이 40명으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클럽을 직접 방문하여 감염된 확진자가 95명이고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 접촉자가 120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라온파티에서 확진자가 9명이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클럽, 주점, 노래방 등을 통한 전파를 통해 20대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11,000여 명 중에 20대가 3,100명으로 28%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5월 연휴 이후에 발생한 335명 중에는 20대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특성으로 볼 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더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대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3주 내지 4주의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간혹 과도한 면역 반응 등으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백순영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제쯤이나 코로나 이슈를 맨 처음에 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지금 N차 감염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벌써 120일이 됐는데 계속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오고 있고 지금 4차, 5차 감염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 숫자는 한정적이고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있기는 한데 우리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이 분명히 또 5차, 6차가 있었다면은 그 고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서울 성모병원의 간호사인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접촉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접촉은 없었지만 그 시기별로 봤을 때는 5월 9일 날 이 접촉이 됐었던 서울 삼성병원 말씀이죠? 서울 삼성병원이 예. 죄송합니다. 예. 성모병원이 성모병원 저희 병원이고요. 친해서 예. 서울 삼성병원인 경우에 이 간호사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좀 유전자를 좀 검사를 해보면은 확실히 어떤 그 내용은 알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로 봐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정은경 본부장 발표 내용을 보면 연휴 이후에 20대 확진자들이 43%나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연휴 때 젊은 층의 이동이 좀 많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우선 이태원 클럽 발이라는 의미 자체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었고 대부분 무증상자인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이 43%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31번 환자의 신천지 일대도 사실은 20대 특히 여성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이것은 그 찾아가는 동선 과정 중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 중에 20대의 분포가 높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번 이태원 클럽 발인 경우에 있어서도 클럽 같은 데 60대, 50대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연령 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오늘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대구 신천지 사태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 그 발표 내용을 한번 듣고 여쭤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S,
V, G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S와 V 그룹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G 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유행하나 모든 그룹의 바이러스가 각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 V, G 세 그룹이 모두 확인되고 있고 이번에 유행한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14명의 초기 환자에 대해 검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G그룹에 속하며 V그룹은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V그룹에 속하였고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가 많이 증가하여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입국자와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에서 분류된 바이러스가 G그룹에 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좀 들었지만 이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백순영 교수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 형태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나누면 A형 S그룹은 최초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게 S그룹이라고 하고 V그룹은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 전역 그리고 우리 대구 신천지 교회 이쪽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B형 V그룹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이런 곳에서 번졌던 바이러스가 C형 G그룹인데 이태원 클럽발 바이러스는 지금 이 G그룹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예. 그다음에 변이주가 사실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실은 S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V도 있었고 근데 중국은 일찍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또 C형, 우리 지금 G형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변이주가 더 많이 생겼죠. 그럼 이놈들이 계속 바뀝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천 개 이상의 변이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이 가계도라고 그래서 예. 기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S, V, G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처음부터 있기는 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한에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신천지 일대는 V가 있었고 그때도 G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이 이태원 클럽발 이 바이러스는 G그룹이다. 또 이 새로운 클러스터, 집단 발생이 생길 때마다 이 바이러스를 일단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신천지 때의 그 바이러스가 또 숨어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151개 정도를 이 전체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해본 결과 예. 이 바이러스는 G그룹이 속하는 것이 맞고 그 앞에 여러 가지 그룹들도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갑자기 유럽에서 들어와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물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그룹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분포가 다르죠. 형태가 다르면 증상도 다릅니까?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조금씩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그룹 사이에 S, V, G 사이에 전파력 혹은 이 독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이 타입에 따라서 변한다 하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혹시 어떤 사람은 뭐 단순히 열 기침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개인차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다른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무증상 감염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이 증상들은 다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까지 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병원성 자체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형태가 다르면 백신이나 치료제는 어떻게 만들죠? 근데 다행히도 이게 지금 이 변이되는 부위가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부분은 변이가 그다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어떤 바이러스의 겁니까? 그 돌기에 있는 돌기의 단백질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에 와서 부착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돌기의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 수 있으면은 예. 이 백신이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달라진다면은 백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는 그 부분은 핵심은 안 바뀐다. 핵심은 많이 바뀐 것이 보이지는 않고 예.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만드는 것도 또 꼭 요 프로테인만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단백질 혹은
유전자를 갖고서도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신을 개발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놈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D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고 예. 아주 정확하게 잘 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그 DNA가 아닌 RNA를 유전자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이 자기가 복제할 때마다 자꾸 틀립니다. 결국 실력이 없다는 뜻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한 바이러스 혹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이 바뀌면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근데 이 선택이 돼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면서요. 실제로는 전파력이 강해지면 독성이 약해집니다. 네. 너무 독성이 강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바이러스가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에볼라 같은 경우 90% 독성을 가지게 되면은 그 환자들이 죽거나 면역력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면 자기가 전파시킬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치주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집단 지성을 잇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볼라 같은 경우도 40~50%로 낮추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갈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둘이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아직까지는 이 변이에 의해서 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규명된 적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좀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면 지금 이태원 클럽발은 무슨 형이라고요? G형이. G형. G형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해외 유입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지금 무서운 부분은 이 G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는 토탈 10,000명 정도인데 환자가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150만 명이 감염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은 환자,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 바이러스가 그만큼 증식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발생한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형이라는 건 맞긴 하지만 지금 이태원발도 초기에 14명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얼마나 변이가 일어났는지 또 얼마나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서 이 변이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으로 보면 최근에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어느 시기에서 전파가 되느냐 이건 뭐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대구 신천지 사태 때 31번 확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태원 클럽발 감염에는 102번 학원 강사 확진자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 확진자를 통해서 계속 번져가는 감염이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죠. 5차 감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5차 감염 사례까지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4차 감염, 4차 전파까지 분류되는 경우가 한 11명 정도, 그리고 3차 전파가 27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 통계까지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5차 전파 여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입니다. 어제 광진구 50대 여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4차 감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럽 등에서 감염된 사람이 67명, 가족, 지인, 동료는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 경로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 5차, 6차가 아니라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파를 일으키고 있느냐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게 그 서울 삼성병원에 같은 경우 그런 발견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은 많이 보이는 것인데 실제로 좀 안심할 만한 부분은 이 이태원 클럽발 부분만 해도 7만 명이 지금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입영하는 장정들이 전부 하루에 수천 명씩 진단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까지 만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아마 이탈리아에서 15만 명 정도를 지금 면역 진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면역 진단이라는 걸 해서 뭐 적어도 수십만 명 정도 할 수도 있어요. 15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학교를 갔을 때 지금 노출 정도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전자 진단을 해갖고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 얘기하셨는데 고3 학생 등교 계약했다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뎌내야 할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마스크 쓰는 것 이것을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운 여름에 마스크 쓰고 등하교하고 수업받고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새 마스크 착용 지침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김강립 차관의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대본,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날씨가 더워지고 교내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라는 장소적 특성과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사용 지침을 만들어 조속히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떤 지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아침에 9시에 등교해서 4시까지 지금 학교에서 있는데 이 7시간, 점심시간을 뺀다고 그래도 6시간을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더운 여름에 네, 더운 또. 여름에 예. 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마스크가 보건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인 경우에 좀 낫겠습니다만은 또 에어컨을 지금 킨다고 그러니까 예. 에어컨을 킨 경우에는 이 N95, 즉 KF94 정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런 보건 마스크 쓰고 뛰다가 사망하는 케이스도 3건이나 있었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호흡기 계통에 좀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만성적으로.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젖어 들어갈 것이고 한계 갖고서는 분명히 못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지침들을 결국은 계속 쓰고 있으라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답은 없겠죠. 예. 예, 학생들인 경우 그렇지만 선생님들인 경우는 조금 더 수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료 벗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방역 지침을 만들 수 있는지 또 그 만약에 여러 개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은 과연 얼마나 공급이 가능할지 지금 덴탈 마스크 굉장히 풍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공급과 또 이런 수요 또 사용 방법 이런 것들 특히 뭐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방법도 더 중요하거든요. 예. 학생들이 뭐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선생님이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이거를 감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 실제 인력도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또 마스크 지침이 나오면 아무래도 학생들 생활하기가 더 편하긴 하겠죠. 지침이라도 있으면. 예, 오늘 코로나 관련 상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